자, 오늘은 생명 시스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주 작은 단위부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개체까지 넘어가는 이제 그 과정인데요. 자, 먼저 가장 작은 세포라는 게 있죠.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그 세포들이 모여서 만드는 게 조직, 조직들이 모여서 만드는 게 기관, 그리고 기관들이 모여서 개체를 이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뭐 당연히 머릿속에 정확하게 들어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시험에서 조금 잘 나올 만한 것들, 그런 것들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자, 제일 먼저 세포가 곧 개체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가능합니다. 단세포 생물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세포 하나가 개체 하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이제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바깥에,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은 이제 피부 말하는 건데 이 바깥 껍데기 부분 있죠. 이제 이쪽을 동물과 식물의 표현이 조금 달라요. 자, 그래서 식물의 경우에는 표피세포라고 이제 부를 거고요. 자, 그리고 동물의 경우에는 이거를 상피세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역할도 조금 다른데 표피 같은 경우에는 내부를 보호하는 역할도 하면서 수분 손실 억제 이런 것도 좀 있고요. 동물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보호의 개념이 좀 집중되어 있고 뭐 장기라던가 뭐 이런 거에도 상피세포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라는 거. 요 정도는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은근히 조금 물어보는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자, 그리고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는데 이 조직에서 기관으로 넘어가는 사이에 여기에 식물만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뭐라고 부를 거냐? 조직계라고 불러요. 자, 그러니까 조직계는 식물에만 있다라는 것이죠. 동물에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이제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기관으로 넘어가는데 기관에서 개체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여기에서 또 한 번 포인트가 있어요. 자, 얘는 식물에는 없고 동물에만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게 뭐냐? 기관계입니다. 자, 그럼 정리해보면 식물의 경우에는 세포, 조직, 조직계, 기관, 개체 순이라는 것이고요. 자, 동물의 경우에는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 개체라는 거 명확하게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암기만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건데 조금만 더 설명을 한번 해보면 자, 식물의 경우에는 왜 기관계가 없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 식물의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막 복잡한 수행이 별로 필요가 없는 경우가 좀 많아요. 예를 들어 뭐 식물이 뭐 이동을 할 것도 아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관계까지 넘어가지 않는 경우가 좀 있고요. 자, 동물의 경우에는 반대로 그 구조나 기능이 너무 복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직들이 모여서 조직계라고 했을 때는 이게 기능을 좀 수행하기가 어렵고 기관 단계로 넘어가야 본질적인 의미의 능력 수행이 가능해진다라고 해서 조직기관 그리고 기관계 이렇게 묶여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조직계로는 뭐 관다발 조직계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자, 대표적인 기관계로는 뭐 소화계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소화계, 호흡계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이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개체로 넘어가는 거 여기까지 순서 정확하게 외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러고 나서부터 세포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파고 들어가 봅시다. 자, 이제 세포 이렇게 생겼는데요. 자, 이거를 그냥 그림만 그리고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한번 같이 그려보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나 이제 그려주고요. 자, 이게 세포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 내부에 여기에 자, 이렇게 커다랗게 이제 동그라미 하나 그려주시면 얘가 이제 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포 내부에서 핵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공간 이거를 이제 세포질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먼저 핵과 세포질로 이제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핵이라고 하는 거 안에는 DNA, 그러니까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라는 것도 정확히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포질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자, 먼저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생겨있는 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구불구불. 요거를 이제 뭐라고 부를 거냐? 얘를 소포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이 바깥에 또 이제 또 구불구불하게 이렇게 이제 생겨있는 뭐 이런 친구들이 또 이제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되게 비슷하게 이제 생겼는데 요거는 이제 골지체라고 부를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소포체의 이 옆쪽에 이런 식으로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생겨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요 친구들을 이제 라이보솜이라고 이제 부를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면 라이보솜이라고 하는 건 이제 단백질을 합성하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뒤쪽에서 단백질이 어떻게 합성되는지 그 내용도 자세하게 배울 건데 일단은 지금은 라이보솜은 단백질 공장이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 소포체라고 하는 건 단백질의 이동 경로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단백질이 이렇게 이동을 한다라는 걸 이제 봐두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골지체로 또 단백질이 넘어오게 됩니다. 그럼 골지체에서는 이제 변형하거나 분비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할 건데 얘가 분비하는 건 말 그대로 이 소포체 역할은 내부에서의 통로의 역할이라고 하면 골지체는 그 단백질을 외부로 뿜어내는 이제 그런 역할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뿜어낸다라는 표현보다는 분비한다라는 표현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바깥에 요런 식으로 이제 생겨 있는 친구가 있는데 여기에 핫도그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비슷한 게 또 하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 핫도그에 케찹 발라놓은 것처럼 생긴 거, 요거를 이제 마이토콘드리아라고 할 겁니다. 마이토콘드리아. 자, 그래서 이 마이토콘드리아의 역할은 뭐냐? 콘드리아. 자, 이 마이토콘드리아는 세포 호흡을 하는 장소다라는 것도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가장 바깥쪽에 이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껍데기 있죠? 이 껍데기를 이제 우리가 세포막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하나의 세포를 이제 구성하는 게 끝났는데 요게 이제 동물 세포의 경우고요. 식물 세포의 경우에는 약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른쪽에다가 식물 세포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좀 더 이런 식으로 각을 그려서 딱 그려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핵 있고요. 소포체 당연히 이렇게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골지체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뭐 이렇게 제가 그림을 이렇게 잘 그리는 편은 아니라서 이렇게 있을 거고요. 라이보솜 뭐 또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마이토콘드리아 뭐 이렇게 핫도그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도 세포막 있을 거고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내용이 똑같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여기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크게 이렇게 물웅덩이처럼 생긴 친구 있어요. 요거를 이제 액포라고 부를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액포는 뭐라는 것이냐면 노폐물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관하고 있는 쓰레기장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액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액포는 주의사항이 뭐가 있냐면 식물 세포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동물 세포에는 이제 없거나 발달이 어렵기 때문에 보통 액포는 식물 세포에서 발달한다라는 이제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여기에 마이토콘드리아랑 비슷하게 생겨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동전 쌓아놓은 것처럼 막 이렇게 생겨 있는 친구 있어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엽록체라고 부를 겁니다. 엽록체. 이 엽록체라고 하는 친구는요, 기본적으로 광합성을 하는 장소다라는 것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세포막 바깥에 이런 식으로 쫙쫙 뭔가 그림이 좀 이상하긴 한데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겨 있는 벽이 하나 있어요. 요거를 이제 세포벽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그래서 식물 세포 같은 경우에는 동물 세포는 세포막이 끝인데 식물 세포는 세포막 바깥에 세포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세포를 좀 더 잘 보호해준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양이 좀 더 각져 있는 이런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포인트들을 좀 건드려 볼게요. 자, 식물 세포에만 있는 거. 식물 세포에만 있는 거 기본적으로는 엽록체 그리고 세포벽입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살짝 쿵살을 좀 더 붙이자면 액포는 식물 세포에만 있는 것은 아닌데 발달이 된다라는 걸로 별개로 이제 같이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잘 물어보는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중막 구조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중막 구조. 요것도 이제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세포 소기관들 중에서 막이 하나로 구성된 게 아니라 이중으로 둘러싸여 있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요것도 잘 기억해 주세요. 핵, 그리고 마이토콘드리아, 그리고 엽록체입니다. 자, 그래서 핵, 마이토콘드리아, 엽록체 얘네들은 이중막 구조구나 라는 거 이제 봐두셔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자체 DNA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 자체 DNA를 갖고 있는 친구, 요거는 통합과학에서 본질적으로 물어보는 주제는 아닌데 가끔 가다가 건드리는 선생님들이 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요거까지 같이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막이 없는 친구도 있어요. 요 친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라이보솜. 이 라이보솜 뭐라 그랬죠? 단백질 공장이다. 그래서 이 라이보솜은 막이 없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그림을 딱 봤을 때 이 그림의 요 부분이 어떤 놈인가 그리고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가 여기까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냥 그림 하나 준 다음에 얘가 딱 이렇게 딱 찍어놓고 여기 골지라고 안 주고 A, B, C라고 준 다음에 C는 뭐 한다, B는 뭐 한다, A는 막이 하나다, A는 막이 두 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까지 정확하게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암기 파트는 개념이 어렵다라기보다는 그냥 말 그대로 암기가 정확하고 디테일해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잘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무작정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몇 번 그려보시면서 외워보시는 게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광합성과 세포호흡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광합성이라고 하는 거 엽록체에서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6마리의 CO2 그리고 6마리의 H2O가 반응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빛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자, 빛 에너지를 흡수한다 혹은 저장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 이제 화학식 외워 두셔야 돼요. 이거 뭐죠? 포도당입니다. 포도당. 자, 포도당을 생성하고 산소가 만들어진다. 요 화학 반응식 정확하게 이제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요 포도당이 옆에 있는 산소와 다시 반응을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CO2 6마리, H2O 6마리 그대로 다시 배출한단 말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세포호흡, 이걸 정반응, 역반응 관계라고 하는데 6마리 CO2, 6마리 H2O가 포도당 6마리 산소를 만드는 과정,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되는 정반응, 광합성이고요. 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거 세포호흡이라고 볼 수가 있고, 세포호흡은 포도당과 산소를 반응시켜서 ATP라고 하는 걸 만드는데 에너지의 전환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이제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요. 광합성이라고 하는 건 에너지를 저장하는 단계고요.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건 에너지를 사용하는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광합성은 엽록체, 세포호흡은 마이토콘드리아라는 것까지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조를 보시면 빛 에너지, 이산화탄소, 물을 이용을 해서 엽록체에서 산소와 포도당을 만들어내고 포도당과 산소를 다시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세포호흡 과정을 거쳐서 에너지를 사용하게 된다라는 걸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